오늘 해야 될 얘기의 핵심은 여기 있는 이제 임펄스 응답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컨볼루션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 임펄스 응답이 있고 그러니까 요거 바로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스텝 응답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임펄스 응답이든 스텝 응답이든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냐면은 어떤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에 임펄스를 입력을 넣었을 때 나오는 출력을 임펄스 응답 그리고 뭐 그러니까 스텝 함수를 그러니까 단위 스텝 함수를 입력으로 넣었을 때 나오는 출력이 이제 단위 스텝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좀 보면은 자, 입력을 VI로 놓고 그거를 우리가 델타 T라고 지금 가정을 했어요. 자, 우리가 임펄스 응답이기 때문에 임펄스가 들어갔을 때의 응답인 거고 그럼 입력이 델타 T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건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전달함수를 배웠을 때 전달함수에서 자, 아웃풋은 전달함수 곱하기 입력 신호로 났었죠. 물론 여기서의 가정은 자, 일단 S도메인이어야 돼. 타임 도메인이 아니에요. 타임 도메인이 아니고 S도메인에서 정의된 것이고 그리고 이거 중요하지? 전달함수가 나와서 쓰인다. 그러면 이때는 무조건 자, 초기 조건이 0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간과하기가 쉬운데 초기 조건이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뒤에 이제 예제들이 몇 개 나오는데 예제들 나올 때 전달함수를 사용한다 혹은 전달함수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초기 조건을 전류원이나 전압원으로 대체해서 S도메인 회로로 만들었었어요. 그렇죠? 거기서 그 전류원이나 전압원이 필요가 없는 거야. 전달함수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냥 뭐 커피시터와 관련된 임피던스로만 바꿔주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지금 그러니까 VIT를 델타 T로 넣게 되면 이것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델타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뭐가 되냐면 1이죠. 그렇죠? 지금 여기 그래서 여기 1이 들어간 거예요. 자, 델타 T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있고 여기에 델타 함수를 입력을 넣었을 때 나오는 출력을 우리가 임펄스 응답이다라고 요거는 그냥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임펄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임펄스가 입력을 들어갔을 때 나오는 출력을 임펄스 응답이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우리 책에서는 이제 리니어 시스템만 가정했지만 원래 정확하게 하려면 이제 LTI라고 하는 리니어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 그러니까 시간에도 관계없고 선형적인 특성을 가지는 회로로 우리가 가정을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자, HT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VOT로 볼 수 있죠. 그치? 그리고 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우리가 대우적 써야지. VOS로 볼 수 있어요. 그치? 그러면 VO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관계식에 의해서 HS 곱하기 VIS로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은 자, VIS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VIS는 얘가 VIT니까 이것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얼마예요? 1이지? 델타 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 1. 그래서 얘가 1이 되고 VOS는 HS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VO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펄스 응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입력이 임펄스가 들어갔을 때는 HS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관계식이 자, HS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HOT라고 하는 것으로 나온다라는 건데 요거는 우리가 뒤에서 지금 VOT를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H 오브 T의 네, T인지 타우인지 헷갈리네. 타우. H 오브 타우의 X의 T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D 타우죠. D 타우. 요게 컨볼루션식이에요. 컨볼루션식이야. 그러니까 뒤에 나올 거야. 뒤에 나올 건데 이거를 우리가 컨볼루션에 대한 식으로 해요.
그리고 타임 도메인에서는 신호에 대한 합성을 컨볼루션을 하거든. 근데 얘가 델타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헷갈리는구나. 자, 어차피 컨볼루션이 교환법칙 성립돼서 얘를 바꿔 써도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 타우로 하고 h의 t 마이너스 타우의 델타 t로 합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델타 t로 잡게 되면, 델타 타우를 잡게 되면, 자, 컨볼루션이다. 그 적분 상태에서 얘가 포함되면 그 점에서의 샘플링 값이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결국은 타우 이퀄 0이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그렇지? 타우가 0이 되는 상황에서의 샘플링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타우 대신에 0이 들어가면 HT만 남게 되죠. 그래서 VOT가 HT가 되는 결과가 나와요. 이해돼? 자, 물론 지금 우리가 아직 컨볼루션식을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았는데 컨볼루션식이 어디다 써놨냐?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배웠다라고 지금 현재는 가정을 하고 봅시다. 그러면은 VOT가 델타 T라고 하는 요게 델타 타우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 HT가 나오게 돼요. 그렇지? 그리고 VOS라고 하는 거는 이 관계에 의해서 HS가 나왔는데 VOS와 지금 VOT와의 관계는 서로 어떤 관계?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관계죠. 그러면 HS와 여기 있는 HT라고 하는 요 임펄스 응답 간의 관계도 어떤 관계? 서로 라플라스 트랜스폼 되는 관계로 나타내진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 H 오브 S를 알고 있으면 H 오브 T도 라플라스 변환에 의해서 구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VOT라는 게 있고 이거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VOS라고 해요. 그러면 자, VIT도 마찬가지로 이거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VIS라고 합시다. 자, 요거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한 거야. 근데 우리가 H 오브 S라고 하는 전달함수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게 VOS라고 하는 것은 전달함수 곱하기 입력 신호로 했어요. 왜냐하면 전달함수 자체가 이렇게 정의가 됐었지. 전달함수는 자, S도메인에서 입력분의 자, 출력으로 정의가 됐었어요. 이 관계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는 이해가 되죠. 그러면 봅시다. 자, 원래는 VOT라고 하는 타임 도메인에서의 출력 신호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HT라고 했을 때 이 HT라고 하는 임펄스 응답과 VIT라고 하는 입력 신호 간의 합성으로 정의를 해요. 자, 신호 간의 합성을 우리가 이와 같이 컨볼루션으로 정의를 해. 근데 컨볼루션식이 어떻게 되냐면 적분식으로 정의가 돼요. 그러면 VOT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적분식을 포함했으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자, 아까 썼던 거랑 마찬가지로 x 타우에 h의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로 정의를 해. 요거는 정의야. 컨볼루션, 그러니까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의 정의를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어떤 그 적분식으로 정의했듯이 얘는 컨볼루션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자, x t와 ht의 컨볼루션을 정의를 해. 근데 지금 보면은 자, 그러면 지금 얘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VOT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도 지금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 관계를 이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에 들어간 얘를 델타 T로 우리가 가정하겠다는 거예요. 델타 T로 가정하면 자, 여기에 지금 X 타우라는 거 대신에 델타 타우라는 걸 넣어줘요. 지금 여기 이렇게 넣듯이 입력을 델타 타우를 넣게 되면 자, 우리가 적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임펄스가 딱 하나 나오면 그 점에서만 값을 가지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타우 이퀄 0으로 만드는 다시 말하면 타우가 0이 되는 그 점에서만 딱 임펄스 하나 뜨고 나머지 다 0이니까 적분 결과가 어떻게 돼? 샘플링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타우 이퀄 0의 값만 나오는 거예요. 타우 대신 0을 넣으면은 이 결과가 지금 H 타우가 나온다는 거지. 이해돼요?
자, H 타우가 나오게 하는, 그러면 지금 여기 얘 대신에 델타 t를 넣게 되는 거고, 이거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가 1이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요 식에다가 얘 대신에 1을 넣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델타 t를 지금 넣는 임펄스 응답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1을 넣었고 VOS가 HS가 되는 거고, 자, 요 관계가 성립하고 델타 t를 넣었을 때 지금 VOT가 H 오브 T지. H 오브 T가 되는 이런 관계가 돼요. 그러면 자, 얘와 얘도 서로 라플라스 트랜스폼 혹은 인버스 라플라스 변환의 관계지. 그러면 얘도 얘랑 같은 결과니까 어디였어? 얘랑 같은 결과니까 이 둘 사이에도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혹은 라플라스 변환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그냥 증명하는 건데, 자, 뭐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이거 외우란 얘기야. 예,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자, 요 컨디션 들어가는 거 중요하고, 자, 여기 1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델타 t를 시간 영역에서 델타 t를 입력을 넣었기 때문에 그것의 라플라스 변환이 1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요거 HT라는 걸 우리가 구하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문제에서 이제 임펄스 응답을 구하라고 나와. 그러면 그때는 자, 둘 중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시간 영역의 함수에 델타 t를 넣어줘서 구해도 돼요. 출력을 구해도 돼. 아니면 h 오브 s를 구한 다음에, 그러니까 전달 함수를 구한 다음에 그것의 그러니까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줘도 돼요. 이해돼요? 자, 다음 문제 우리 예제를 하나 같이 봅시다. 자, 여기 예제에서 보면은 자, h 오브 s라고 하는 걸 구하래요. 자, 그리고 유닛 임펄스 응답 ht를 구하래. 뭐 문제에서 보아하니 hs를 구한 다음에 그것에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서 h 오브 t를 구하라는 얘기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달함수를 구할 때 전달함수의 종류가 되게 많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입출력이 뭔지를 알아야 돼. 일단 vs1t라고 하는 것이 입력. 그리고 출력이 여기 VLT라는 거예요. 지금 VLT가 여기 있고 입력인 VS1이 여기 있네요. 자, 그리고 별 얘기 없지만 H 오브 S를 구하라는 얘기는 초기 조건은 0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S 도메인으로 치환해야 되지. 전달 함수를 구해야 되니까 S 도메인에서 구해야 돼요. 자, 얘를 S 도메인 함수로 회로로 바꿔줘야 돼요. 뭐 얘네들은 그냥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 VS1의 S, V2의 S, VL의 S로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저항 같은 경우도 자, 1, 1, 1로 바꿔주면 되지. 자, 원래는 초기 조건이 있으면 여기 이 페럿과 지금 여기 18헨리짜리 요 인덕터에 전류원이 병렬로 연결되거나 전압원이 직렬로 연결되어야 맞겠죠. 근데 초기 조건이 0이니까 지금 추가적인 전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SL 혹은 SC분의 1로 계산을 해서 써주게 되면 자, 2S분의 1 그리고 18S로 지금 변환이 돼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운데에 있는 노드에서 이제 방정식을 하나 쓰고 자, 여기에 그라운드를 잡은 게 되게 이제 신의 한 수야. 그라운드 여기를 잡아서 지금 여기 결과적으로 VS1S라고 하는 요 위치의 노드, 그러니까 요 노드 전압이 이 전압원의 전압과 같게 만들어준 거고, 지금 여기 V2S가 여기 있는 VL과 같은 값을 가져요. 이해돼요? 지금 여기 그라운드를 잡으면 여기가 0이 되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있으니까 전압 상승이 일어나서 결국 V2S라고 하는 것이 VL의 S와 같은 값이 되고 지금 여기 요 전압원에서의 전압 상승 값이 여기로 전달이 되어서 이쪽 위쪽에서의 노드 전압이 자연스럽게 결정이 돼요. 자, 이쪽을 그라운드를 잡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했어.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노드를 봅시다. 지금 VS1이라고 하는 여기 아니지.
자, 여기 V1S라고 하는 이 노드에서 모두 나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자, 지금 여기 1옴을 거쳐서 나가는 전류 여기 있고 지금 요쪽으로 나가는 전류 그러면은 V1S에서 V2S를 빼고 1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게 여기 그리고 이게 첫 번째에 해당되는 거 그러면 위쪽으로 나가는 거는 V1S에서 VS1 쪽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 V1S에서 VS1의 S를 빼주고 1옴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게 여기 3번에 해당되는 전류가 여기 있어요. 그것의 합이 0이다로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그러니까 지금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의 노드를 잡아야 돼요. 여기 파란색으로 쓴 노드가 하나 더 있다고 합시다. 이쪽에서 다 나간다고 봐요. 그러면 18S를 거쳐서 지금 V2S-0V만큼의 전류가 흐르게 되지? 그래서 여기 하나 있고, 이거를 우리가 1번이라고 하면 여기 1번이고, 그리고 V2S에서 지금 VS1 쪽으로 나간 전류 있는데 그 가운데 ES분의 1 있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전류가 지금 여기 2번에 해당되는 전류 그리고 자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거는 V2에서 V1을 뺀 거에 지금 1옴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 3번에 해당되는 전류가 돼요. 자, 1, 2, 3번에 해당되는 전류식 썼고 자 미지수가 총 두 개예요. 지금 여기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 있는 값으로 보는 거고 우리가 모르는 값은 뭐냐면 V1과 V2를 모르는 값인 거야. 그래서 자, 뭐 식을 잘 정리해서 이와 같이 1번식과 2번식을 잘 정리해서 쓰고 나서 뭐 우리가 요거를 이제 풀어주게 되면 자, 여기 보면은 앞에 있던 식이 그대로 나왔고 그 식에서 자, 두 번째 식에서 3을 곱하고 첫 번째 식을 더해주게 되면 자, 이와 같은 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VS1과 그리고 VL 간의 관계식인데 VL 이퀄 V2야. 이거 이해되죠? 자, 요거 이해하고 뒤로 넘어가서 다시 볼게요. 지금 방금 이거 여기 다시 나와. 자, 방금 썼었던 요 식이에요. 자, 방금 얘기했듯이 입력이 VS1이고 출력이 원래 VLS인데 사실 VLS와 V2S가 같은 값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V2와 VS1 간의 관계식이 구해진 거죠. 이게 결국은 VL과 같은 거고 그러면 자 입력을 우리가 VS1으로 봐야 되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고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은 자 이와 같은 전달함수가 구해지게 돼요. 그치? 전달함수 구해지게 되고 자 그리고 지금 좀 잘려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있는 요 식이 전달함수를 끝까지 구한 거가 되죠. 그러면 자 얘를 우리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게 되면 그게 h of t라고 하는 임펄스 응답이 되게 돼요. 임펄스 응답을 구할 때 자 각각 요 1 그리고 요거에 대한 라플라스 인버스 변환을 해서 그러니까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서 빼주면 되겠지. 각각에 대해서. 그래서 1에 대한 역변환 델타 t 그리고 여기 6분의 1만큼 여기 1이 들어가야 되는데 6분의 1 써 있으니까 6분의 1만큼의 스케일링 팩터 있고 지금 여기 분모에 있는 얘를 여기다 올려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기본 형태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h of t라는 것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죠? 자 결국은 라플라스 변환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회로 해석을 우리가 이전에 배웠었던 회로 해석을 잘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3.14를 봅시다. 여기 보면은 문제에서 제로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초기 값이 0인 거야. 그리고 자 모든 다른 그 독립 전원들이 그러니까 없어졌다라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H of S를 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초기 조건이 0이고 내가 입력으로 넣어주고 싶은 전화번호 있는 전류가 있는데 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원들은 0이다라고 알려주는 거고 자 전달함수 H of S를 구해라. 그리고 임펄스 응답 HT를 구해라. 라는 게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입력 주어지고 출력 주어졌어.
그치? 입력 주어지고 출력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라는 얘기냐? 둘 중 하나예요. 우리가 아직 컨볼루션을 배우지 않았어요. 컨볼루션을 배우지 않았는데 컨볼루션을 배웠으면 VOT는 자, H of T 컨볼루션 VIT 이렇게 풀면 돼.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되냐면 아까 봤던 것처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의 뭐 H 타우의 VI의 T 마이너스 타우의 D 타우 이거 계산하면 돼. 그쵸? 계산 할 수 있지? 근데 쉽진 않지. 그치? 뭐 T도 있고 타우도 있고 뭐 조건도 해야 되고 그것도 역으로 또 곱해줘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얘를 VIS로 만들고 얘를 VOS로 만들면 자 타임 도메인에서는 컨볼루션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분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S 도메인에서는 얘네들이 곱으로 계산이 돼. 그러면 VOS는 H of S 곱하기 VIS라고 하는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 H of S를 구하고 그리고 얘를 역변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주게 되면 그게 H of T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VIT를 얘를 VIS로 바꾸는 과정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어질 테이블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연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줬는데 일단 델타 T에 일단 처음에 보면 뭘 해야 된다? 얘랑 가장 비슷하게 생긴 그 테이블을 하나, 그러니까 그 식을 하나 찾아줘야 돼요. 누가 봐도 델타 T가 얘랑 가장 비슷하게 생겼겠죠. 그래서 자 델타 N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 앞에 리니어 스케일 팩터 3이 곱해졌고 T-5라고 하는 타임 시프트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얘를 일단 구한 다음에 그거를 타임 시프트하고 3이라고 하는 스케일링 팩터를 곱해주면 되겠지. 자, 타임 시프트는 자 T0만큼의 시프트가 일어났다고 하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T0만큼을 라플라스 트랜스폼된 결과에 곱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T0 값이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VIS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3이라고 하는 스케일 그러니까 1 여기 곱하기 1이 생략돼 있어. 1이라고 하는 델타 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과에 자 스케일링 팩터 3을 곱해주고 타임 시프트에 대한 고려를 해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5S를 곱해주면 결과가 나와요. 이해되죠? 자, 물론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적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적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테이블이 주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적분을 굳이 안 해도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차라리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H of T를 구하는 게 훨씬 쉽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뭐 궁극적으로 결국은 언젠가 컨버전을 계산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그건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자 지금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얘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자 얘랑 가장 유사한 그러니까 그냥 유사한 게 아니라 가장 유사한 형태를 찾아줘야 돼. 그러면 이제 뭐 내가 올려놓는다고까지 안 올려놨는데 이거 올려줄게요. 자 15번을 보면은 코사인에 대한 게 나와 있어. 자 코사인 오메가 t가 있고 자 이게 가장 유사하냐? 더 유사한 게 있죠. 댐프드 코사인이라고 해서 자 앞에 익스포넨셜이 붙어 있는 코사인이 있어요. 만약에 얘를 골라 놓으면은 이제 계산이 복잡해져. 근데 얘를 본 기억이 있어서 얘를 고르게 되면 계산이 좀 더 쉬워져요. 그러면 자 지금 이 형태를 놓고 보면 지금 보면은 여기 T-9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T-9라고 하는 거는 좀 타임 시프트를 얘기해요. 요거는 또 따로 고려해 주면 되는 거지. 일단 지금 고려해 줘야 될 건 뭐냐면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4t 코사인 지금 7t를 고려해 주면 되죠. T-9를 일단 제외시키고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비슷한 게 얘네. 그치? 여기서 A값 얼마? A값 4. 그다음에 오메가 값이 7인 형태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형태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그러니까 이것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건데 거기에 우리가 A 대신에 4를 넣고 오메가 대신에 7을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S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분의 S 더하기 4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지? 그러면 자 여기다가 타임 시프트 고려해야 되니까 여기 아까 얼마야? 9만큼의 타임 시프트가 있으니까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9s만큼의 값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형태예요. 자, 그리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VOS와 VIS를 구했으니까 H of S를 구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나온 H of S가 이렇게 됐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일단 H of S까지 구한 거고 이거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게 되는데 자 지금 보면은 요 형태가 또 다시 어디였어? 얘랑 비슷한 형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또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는 거를 뒷장에서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방금 구한 H of S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 요 형태랑 여기 있는 이 형태랑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으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A 대신에 4, 오메가 대신에 7을 넣고 그 나머지 것들을 계산하면 되는데 지금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타임 시프트로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형태에서 자 여기 앞으로 스케일링 팩터로 빼주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주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나와서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연습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알겠지? 네. 마이너스 36은? 마이너스 36이 설명 안 됐었나? 자, 타임 시프트가 되려면 원래 어떻게 돼야 돼요? 얘도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4에 t 마이너스 9가 돼야 되지. 그래야 전체적인 타임 시프트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익스포넨셜의 49가 얼마냐? 36, 36 곱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가 돼?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4t가 되는 거지. 이해돼? 응. 지금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타임 시프트를 한다 그러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의 t 마이너스 얼마야? 여기에서 9 그리고 코사인 오메가의 t 마이너스 9 이렇게 돼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거기서 고려된 게 나온 거예요. 내가 이 설명을 빼볼 거였네. 이해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유닛 스텝 리스폰스인데 요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임펄스 응답이 많이 나오지 유닛 스텝 응답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가끔 나오기는 해. 그러니까 간단한 입력 신호를 우리가 델타 T로 잡아주는 게 일반적이지만 간혹 가다가 유닛 스텝 유닛 스텝 함수를 간단한 응답으로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면은 자 우리가 VIS를 UT로 넣게 되면 UT에 대한 U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떻게 돼? 자, S분의 1로 되죠. 자, UT와 델타 T 간의 관계는 자, 이렇게 갈 때는 미분 관계고 이렇게 갈 때는 시간에 대한 적분 관계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델타 T를 적분해서 우리가 UT를 만들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라플라스 변환에서 적분에 대한 관계가 S로 나눠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D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이 요거를 FS로 봤을 때 얘가 1이 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은 S분의 1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프로퍼티를 이용해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자 지금 VIS에 대한 것이 S분의 1이 되고 그렇게 되면 자 이것에 대한 응답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H of S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전달함수라고 했었고 유닛 스텝 응답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S의 S라고 봐요. 그러면 S의 S라고 하는 거는 자 VIS 곱하기 H of S가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요 VIS가 S분의 1이 되니까 이것이 S분의 H 오브 S가 되는 거고, 자, 결과적으로 지금 S의 S라고 하는 거는 H 오브 S라고 하는 것을 S로 나눠준 형태가 되더라. 왜냐하면 적분 관계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테그랄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관계로서 이렇게 정의가 되더라라는 얘기야. 자, 다음 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유닛 스텝 응답 아까 봤던 거랑 동일한 그림이에요. 회로인데 거기서 이제 유닛 스텝 응답을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구했었던 H 오브 S가 이렇게 구해졌다라는 거는 13.13에서 우리가 결과를 갖고 와서 쓰게 되면 S의 S는 이것을 우리가 S로 한 번 더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결과는 자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진짜 본격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같이 해봅시다. 자, 어려워요. 어렵고 동영상을 일단 다 봤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할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 보면은 자, 뭐 여기 있는 요 유튜브를 봤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 자, 그 유튜브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리니어 시스템이 있어요. 물론 이 리니어 시스템이 아니라 이게 LTI 시스템이어야 더 맞을 것 같아. 그냥 근데 우리 회로도 그냥 회로 체계도 그냥 리니어만 얘기하고 있거든. 타임 인베런트는 잘 얘기 안 하고. 근데 정확하게는 리니어 시스템이면서 타임 인베런트 시스템이라고 합시다. 자, 리니어면서 타임 인베런트 시스템이라는 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요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배우게 될 거고, 그냥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측 가능한 시스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자, 어떤 시간에 관측을 하더라도 그 회로 이 시스템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게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야. 그게 타임 인베런트 시스템이야. 알겠죠? 시불변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자, 이 시스템이 있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생긴 인풋이 들어가요. 이게 뭐예요? 델타 T야. 임펄스가 들어가는 거야. 임펄스가 들어갔을 때 지금 이와 같은 아웃풋이 나왔어요. 근데 이 인풋이 여기에 들어가도 뭐 시간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간 시프트에 대한 건 있겠지만 이 결과는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게 리니어 타임 인베런트 시스템의 특징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내가 T1이라는 시간에 이와 같은 그러니까 동일한 크기의 지금 임펄스를 넣어줬고 T2라는 시간에 같은 임펄스를 넣어줘요. 그러면 T1이라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거쳐서 나온 출력이 T1이라는 시간에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이게 T1이라는 시간이야. T2라는 시간에도 이런 임펄스가 나와요. 물론 내가 일부러 밑을 그린 거야. 근데 실제로는 얘가 나오고 이게 이렇게 쭉 가는 상황에서 두 번째 거가 이렇게 올라가서 더해지게 되면 자, 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더해지는 거죠. 출력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그게 리니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리니어 시스템은 우리가 x1에 대한 출력을 y1이라고 봤을 때 x1 더하기 x2에 대한 출력은 어떻게 돼? y1 더하기 y2로 보게 되지. 지금 얘가 y1이라고 하는 출력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x1이라고 하는 걸로 보고 x2라고 봤을 때 얘를 y1이라고 보고 얘를 y2라고 보면 전체 시스템의 출력은 뭐가 돼야 돼요? y1과 y2의 합으로 봐야 돼. 그러면 자, 요 구간 안에서는 지금 요 빨간 선을 따라가겠지만 그러니까 파란 선을 바뀌었네. 파란 선을 따라가겠지만 그 다음 구간에서 어떻게 돼? 이만큼이 더해진 값으로 이렇게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값이 형성될 거예요. 더해진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이해했다라고 보고 다음을 보면은 자, 지금 뭐가 달라졌냐면 시스템이 달라졌어. 시스템이. 여기는 지금 하늘색 시스템이었다가 이번에는 조금 짙은 파란색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시스템이 바뀌고 지금 임펄스를 넣어주니 응답이 바뀌었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임펄스를 넣어줬을 때 나오는 저 패턴은 시스템에 따라서 달라져. 같은 시스템에 따라 같아. 알겠죠? 그래서 임펄스 응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지금 이번에는 어떻게 넣냐면 자, 같은 파란색 시스템이에요.
근데 임펄스를 그냥 여러 개를 연달아서 넣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런 펄스 형태가 되겠지. 그냥 이것들을 사실 쪼개면은 다 임펄스인데 이 임펄스들이 연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빽빽하게. 그러면 자 원래는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지. 자 요렇게 나왔었고 그 다음 조금 그러니까 원래 시간 간격이 없겠지만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타임이기 때문에 시간 간격을 우리가 얘기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시간 간격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조금 시간 지난 후에 다시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 또 지난 후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지난 후에 이렇게 나오고 자 이것들이 더해지는 거야. 계속해서 더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이 신호가 나오는 그 타이밍 이후로도 이 신호가 남아있을 때까지 계속 더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더해진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끝에 있는 요 패턴은 그러니까 얘랑 비슷하게 내려가죠. 그렇죠? 처음에 더 증가하는 요 폭은 요 것들을 지금 더해지면서 이렇게 서서히 증가한 형태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해. 뭐냐면 자, 여기는 물론 지금 높이가 같아요. 임펄스들을 동일한 크기를 갖는 임펄스들을 지금 넣어줬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높이가 같은 형태가 나와요. 근데 뒤에 또 바로 연달아서 예로 나오는 걸 보면은 이 임펄스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 뭐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이렇고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가다가 이 스케일링 팩터가 여기 2배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2배만큼의 크기를 2배라고 합시다. 예, 2배만큼의 크기를 갖게 되고 또 같은 크기가 나오고 그다음 여기는 한 3배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한 3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임펄스의 어떤 스케일링 팩터를 곱해서 이 입력에 대한 입력 신호들을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까지 이해됐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자, 이번에 어떤 거냐면 자, 이런 스케일링 팩터가 다른 거야. 스케일링 팩터가 서로 다른 이런 입력을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는 합성되는 거지. 합성되는 건데 여기서 더해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 때문에 나온 입력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 뒤쪽에서는 앞에서 영향받은 거에 얘까지 더해져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선형성 그리고 시불변성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주로 쓰는 거는 선형성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얘를 쪼개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 결과는 합해져서 있는 거고 이거를 하나씩 쪼개서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입력을 넣었을 때 지금 이와 같은 출력이 나오더라. 그리고 자, 이와 같은 입력을 넣게 되면 이와 같은 출력이 나오더라. 그러면 얘네 둘을 합하게 되면 우리가 방금 전에 봤었던 것 같은 자 이렇게 두 개의 신호로 리니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x1과 x2의 합 그리고 y1과 y2의 합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입력 신호도 우리가 자 지금 요거는 뭐 굉장히 크게 자른 거지 x1, x2로 자른 거지.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얘를 임펄스들로 쪼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임펄스 뭐 x1 더하기 x2 더하기 뭐 x3 더하기 뭐 이렇게 자기 쪼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출력도 y1부터 뭐 y 뭐 n까지 뭐 y 무한대까지 어떤 합으로 쪼갤 수 있는 거죠. 그것들을 합하면 우리가 얘에 대한 출력을 임펄스 응답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아니, 임펄스와 임펄스 응답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유닛 임펄스가 있어요. 유닛 임펄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뭘 얘기하지? 그 영역의 넓이가 1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폭을 0에 가깝게 하게 되니까 위로 무한대만큼 올라가게 되는 건데 어쨌든 정의는 1이에요. 넓이 1이야. 그러면 자 델타 T만큼의 폭이 있다고 합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이런 식의 임펄스를 우리가 넣게 됐었죠. 이 임펄스의 폭을 델타 T로 잡았으면 출력이 나오잖아. 처음 출력과 그 다음 출력. 이 출력들 간의 타임 인터벌도 델타 T로 보면 돼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됐고 여기 보면은 유닛 임펄스 하나가 들어갔을 때 출력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유닛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임펄스가 이제 여러 개 들어갔어요. 여기 보면은 자, 뭐 주황색 있고 파란색, 하늘색 있고 얘는 뭔 색인지 모르겠는데 뭐 자주색, 뭐 분홍색,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자, 얘네들 각각이 델타 t만큼의 그 타임 갭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 들어가고 두 번째 들어가고 세 번째 들어가고 네 번째 들어갔을 때 이 출력 나오는 출력들 간에도 지금 보면은 약간의 갭이 있어요. 여기 얘가 처음 나온 출력,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온 출력이고 네 번째 나온 출력이 지금 여기 분홍색인가? 하여간 뭐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다라고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온 출력들을 다 합하게 되면 그게 타임 도메인에서의 합성곡, 그러니까 컨볼루션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제 여러 개가 되는 거야. 지금 얘는 높이가 높죠. 높이가 높으니까 그 스케일링 팩터만큼의 출력이 이렇게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한동안 낮은 높이가 나오지. 그러면 출력도 이렇게 낮은 높이가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지금 시간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간격은 델타 t. 그리고 여기 살짝 높아졌다가 다시 제일 낮아졌죠. 자, 출력도 입력과 출력의 패턴은 동일해요. 이런 게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는 패턴은 동일해. 단지 뭐가 달라? 높이만 달라. 입력의 스케일링 팩터만 우리가 알게 되면 얘네들도 다 델타 t라는 거에 자, xt라고 하는 값이 곱해졌다고 보면 돼요. xt는 요 스케일링 팩터야. 얘가 2라면 얘가 2, 뭐 얘가 1, 뭐 얘가 3이 자, 지금 우리가 입력 신호를 이제 찾아줘야 되는데 입력 신호는 자, 델타 t라고 하는 자, 임펄스에 어떤 스케일링 팩터 곱해진 형태로 정해져요. 그러면 그거는 뭐야? xt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정의하는 거예요. 그게 이 높이를 알려준다라고 생각합시다. 이해되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 출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출력에도 ht에도 이제 어떤 스케일링 팩터가 곱해진 형태로 나가겠지?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요 시점을 잡는 거야. 지금 요 타임, 그러니까 내가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있었죠. t라고 하는 그러니까 타임이 두 가지가 나온다고 했어요. t라는 게 있고 타우라는 게 있어. 요거 구별을 잘 해야 되는데 뭐 동영상을 보고 구분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으면 되게 반가운 일이고 t라는 게 현재 내가 관측하는 시점이에요. 지금 내가 결국은 이게 신호에 대한 합성이고 yt라는 거를 구하기 위해서 ht와 xt의 컨볼루션 여기 빠졌다. 컨볼루션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요게 뭐야? 여기서 얘기하는 t 내가 값을 구하고 싶은 시점. 알겠지? 값을 구하고 싶은 시점이야. 그리고 타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지금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자, t라는 게 나오는데 그 t라는 거는 내가 값을 구하고 싶은 시점을 얘기해요. 자, 그리고 타우라는 시점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일단 내가 값을 구하고 싶은 시점이 요 시점까지야. 이게 지금 좀 애매한데 노란색인지 자주색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화살표가 놓여 있는 요 위치까지에 대한 신호의 합성 혹은 뭐 출력 결과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자, 내가 이 타이밍에서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그때 값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뭐야? 이 이전의 값들이 더해져 있어. 얘가 어떤 값을 만들어 놨고 그 다음 얘가 또 어떤 값을 만들어 놨고 그것들이 다 더해져서 이 시간에서의 값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개념이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시점에서의 스케일링 팩터 값을 알아야 돼. 근데 구하고 싶은 건 이 시점이야. 그러면 거꾸로 가서 이 시점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 값을 계산하기 위한 시점을 타우로 잡았어요. 이해돼요? t-타우라는 시점이 그렇게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t라는 거는 내가 관측하고 싶은 이 시점. 그리고 타우라는 거는 과거 언젠가의 값이 지금 현재의 값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값이 언제인지를 찾아주기 위한 시점. 그래야지 내가 이 스케일링 팩터를 갖고 올 거 아니야.
여기 어딘가에 값들이 영향 미치는 걸 알겠고, 그리고 그 스케일링 팩터를 내가 갖고 와서 계산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타우로 찾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럼 조금 더 나가 봅시다. 일단 뒤에 또 계속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인데, 자, 지금 노란색까지 구하는 거구나. 이 노란색까지 구하는 거라고 지금 봐요. 그러면 자, 이것들이 뭐냐면, 자, 노란색 나오자마자 색깔 바꿔야겠다. 노란색 나오자마자의 이 임펄스 응답이에요. 결과야. 그러니까 노란색 하나 임펄스가 들어갔을 때 출력이야. 그리고 파란색이 들어가고 델타 t만큼의 시간이 지났을 때의 지금 넓이가 요거야. 그런 식으로 지금 요게 과거의 것들이 이것들이 다 여기 있는 요 면적들이 다 합해져서 지금 그러니까 시간 t에서의 출력을 결정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과거의 것들이 누적되는 결과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요것들이 지금 요게 뭐냐 하면 지금 이거의 단면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딱 잘라서 단면을 잡게 되면 그 값들이, 그러니까 요 타임 t에서의 단면을 쫙 자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단면만큼의 합들이 더해져서, 그렇지? 그 값들이 더해져서 합으로써 지금 현재의 출력을 나타낸다라고 보고 그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타우라는 게 뭐냐라는 건데 지금 여기는 시점 t예요. 내가 값을 구하고 싶은 시간이 t에 대한 거야. 그리고 자, 요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의 넓이도 구해야 되고 요 넓이도 구해야 되고 요 넓이도 구해야 되고 요 넓이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요 넓이를 구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일단 얘에 대한 그 아까 입력을 알아야 되지.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처음에 이 스케일링 팩터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 그리고 여기 어디쯤에 높이일 텐데 그럼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알아야 돼. 그렇죠? 이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자, 지금 요 다음에 나오는구나. 자, 저 두 개를 알아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하고 여기 나와요. 지금 자, 요 위치에 요 넓이를 알기 위해서 지금 내가 여기 t라고 하는 시간이 내가 관측하고자 하는 시점이에요. 이 시점으로부터 타우만큼 뒤로 갔어. 그러면 자, 여기서는 지금 타우만큼 뒤로 갔지만 이 앞에서는 내가 처음 시작했던 이 시점으로부터는 t-타우만큼의 시간이 흐른 후에 지금 측정하는 거죠. 자, 여기가 전체가 t예요. 그리고 지금 거기서 이만큼이 타우야. 그럼 이 하얀색으로 표시된 건 얼마예요? t-타우가 되는 거가 맞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 입력값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죠? 지금 여기 있는 이거 무슨 색이야? 노란색? 여기 노란색이 없는데? 어쨌든 요 위치가 여기쯤 된다고 합시다. 여기 주황색. 자, 요 위치를 지금 우리가 t-타우의 위치에서의 입력값이니까 그거를 갖고 오면 스케일링 팩터를 알 수 있지. 그리고 나서 뭘 알 수 있어? 스케일링 팩터 알았으면 지금 얼마나 디케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디케이 되는 값은 얼마만큼 디케이 돼? 타우만큼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만큼의 디케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거를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다시 이제 뭐 다른 각도에서 본 건데 지금 여기까지가 시간 t에 대한 거고 거기서 타우만큼 거꾸로 흘렀으니까 지금 여기 하얀색은 t-타우가 된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고 자, 그러면 여기 뭐 지금 계속 지금 뭐 이렇게 이 시간에 대한 개념 잡는 게 되게 중요해서 캡처를 여러 개 해놨고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인풋 펑션에 t-타우를 넣는 거예요. 지금 각각을 xt라고 하는 인풋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 xt라고 하는 게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얘네들의 각각의 값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자, 타임 t를 여기다 고정시켜 놓고 타워만큼 거꾸로 돌렸을 때 지금 이 위치에서의 혹은 뭐 이 위치에서의 값을 갖고 오고 싶으면 이 값을 넣어주면 되죠. 그렇죠? t 대신에 t-타우를 넣어주게 되면 지금 이 인풋 펑션이 나올 거야. 그리고 그 인풋 펑션이 나오면 아까 나왔던 이 결과 임펄스 응답 하나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임펄스 응답이 하나 쫙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측정한 시점이 타워만큼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 타워만큼 시간이 흘렀을 때에 요 값을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 아까 얘라고 하면은 이 높이가 나오는 거죠. 이해돼요? 자, 지금 t-타우에 대한 시간으로 가게 되면 지금 내가 이 스케일링 팩터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 그 값에 의해서 이렇게 자, t-타우의 시간에서 임펄스가 하나 딱 나와, 그러니까 임펄스 응답이 시작되어서 이렇게 결과가 쭉 나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타우만큼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 값에 해당되는 요 값이 있겠죠. 이게 뭐가 되냐면 지금 여기 우리 좀 더 큰 데서 합시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넓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이 넓이의 높이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요걸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 동영상을 여러 번 봐야 돼. 자, 그래서 봅시다. 여기 방금 전에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높이가 유닛 임펄스 리스판스, 그러니까 임펄스 응답은 동일하다 그랬어요. 스케일링 팩터 값은 다른데 요 임펄스 응답 자체는 동일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얘가 높이만 달라지는 거야. 어떤 인풋 펑션이냐에 따라서. 요게 스케일링 팩터를 저장해 놓은 거라고 했죠. 그러면 자, 지금 얘가 시간이 타워만큼 지났을 때 이만큼의 높이라고 하면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요거와 얘를 곱한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높이가. 자, 그러면 우리가 높이만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넓이도 구해야 되지. 자,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높이에다가 이게 하나의 사각형을 위해서 높이에다가 위스를 곱하면 이 폭을 곱하면 그게 넓이가 되는 거죠. 이 폭은 얼마겠어? 아까 델타 t 혹은 델타 타우만큼의 타임 인터벌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만큼의 시간 간격이 있다라고 해서 높이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이 높이들을 우리가 더해주면 되지. 그 과정이 적분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신호의 합성은 우리가 XT와 HT의 컨볼루션으로 구할 수 있는데 HT라고 하는 것은 임펄스 응답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인풋 펑션에 해당하는 걸 XT라고 부르는데 XT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 입력 신호를 우리가 임펄스들로 잘게 쪼갤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것들이 결국 나타내는 것이 어떤 스케일링 팩터와 임펄스의 곱으로서 입력 신호를 나눌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자, 결론. 자, 이게 델타 타워 빠졌다. 이게 컨볼루션에 대한 공식. 근데 컨볼루션은 교환 법칙 성립해요. 그래서 h 오브 타우의 x의 t 마이너스 타우가 되던 아니면 x 오브 타우의 h 오브 t 마이너스 타우가 되던 상관없어요. 요거는 외웁시다. 공식 외우고 의미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한번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 당연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자, 좀 동영상도 좀 여러 번 보고 오늘 이거 얘기한 것도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합시다. 자, 컨버전에 대한 거예요. 지금 DT라고 하는 거를 자, FT라고 하는 뭐 신호와 GT라고 하는 신호의 합성으로 보자는 거예요. 곱이 아니라 신호의 합성이야. 두 신호를 합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신호의 합성으로 보는 건데 그 신호의 합성을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컨볼루션으로 정의를 하게 되고 그 컨볼루션에 대한 식이 이와 같이 정의해야 돼요. 정의에 의해서. 근데 우리는 자, 우리 신호는 그러니까 우리 회로는 0보다 큰 때에만 관심이 있죠. 0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이 회로가 켜지기 전 상황은 우리가 관심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0이야. T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돼? 적분 구간이 반으로 나눠져요. 반으로 줄어들어요. 제로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에 대한 조건으로 구해지게 되고 F 타우 곱하기 G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로 우리가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라플라스 변환을 왜 배웠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지금 여기서 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dt야. 요게 지금 dt예요. dt고 dt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인테그랄까지 나와서.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보면은 자, 여기서 지금 dt에 대한 게 있고 d타우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걸 바꿨어요. 바꿔도 되죠? 그래서 d타우에 대한 걸 밖으로 빼고 안쪽에 dt에 대한 걸 쓰게 되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자, 얘를 이렇게 바꿔줘. 얘를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에 t 마이너스 타우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 타우로 바꿔줘요. 이렇게 바꿔줄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지금 얘랑 묶어줄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지금 보면은 GS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이 됐어요. 남는 게 뭐예요? 얘 남았고 지금 얘 남았지. 자, 얘 남았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S는 타우에 대한 함수 아니니까 밖으로 뺄 수 있고 지금 요렇게 보면 이게 뭐예요? FT에 대한 혹은 F타우에 대한 라플라스 변환이죠. 그래서 결과가 이거야. 자, 중간에 계산되는 과정은 몰라도 돼요. 알면 좋아. 알면 좋은데 몰라도 상관없어. 결론은 확실하게 알아야 돼. 뭐냐 하면 자,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는 이와 같이 컨볼루션을 계산해야 돼요. 합성을. 근데 S 도메인에서는 곱을 계산하면 돼요. 이게 라플라스 변환 혹은 푸리에 변환의 장점이에요. 컨볼루션을 우리가 단순 곱으로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이것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추천하는 거는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컨볼루션을 좀 더 쉽게 계산해 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FT와 GT에 대한 컨볼루션의 라플라스 변화는 FS와 GS의 곱으로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사실 리니어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이 되는데 그냥 여기도 리니어 시스템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지금 보면은 H 타우와 V의 T 마이너스 타우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HT와 VIT의 라플라스 컨볼루션을 지금 이렇게 풀어 쓴 거고 이것에 대한 거는 지금 얘와 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자, 이것을 우리가 VOS라고 봤을 때 지금 이런 관계가 나오더라.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오늘 제일 그러니까 오늘 이번 시간 제일 처음에 봤던 슬라이드에서 나왔던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질문 좀 합시다. 여기까지. 이제 13장이 거의 끝났어. 예제 2개만 풀면 13장 다 끝나요. 질문? 자, 그러면 이제 13.17 봅시다. 자, 컨버전을 우리가 그래픽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거는 우리가 수식적으로 푸는 방법에 대한 본 거고, 이제 그림을 이용해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자, VIT와 HT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여기 펄스 형태가 있고, 이렇게 뭐 삼각형의 형태의 신호가 있는데, 이 둘에 대한 컨볼루션을 계산해 봐라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복잡하게 써 있는데 VOT라고 하는 것이 자, VI의 T-타우 곱하기 HT라고 H타우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 얘를 어떻게 만들냐는 거야. 일단 VIT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얘는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건데 얘는 그냥 T를 타우로 바꾸면 되죠. 그래서 둘 다 타우로 바꿔요. 일단 VIT를 VI 타우로 바꿔. HT를 H타우로 바꿔. 그냥 T 대신에 여기 타우 써주면 돼요. 이거 지우고.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렵지 않지? 그러면 이제 여기 VIT에 대한 거를 이제 바꾸는 건데, 자, VI의 마이너스 타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Y축 대칭이죠. 그러면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맞지? 그리고 나서 이건 뭐예요? 요 T가 더해지고 있어. T에 따라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해요. 이거를 옮겨가면서 곱을 하게 되는 건데 이 개념을 조금 이따 보고
일단 중간 개념을 하나 보도록 합시다. 지금 요 뒤집어주는 그 개념에 대해서 뒤집어주는 개념에 대해서랑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자, F1T라고 하는 게 있고 F2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계산하고자 하는 거는 F1T와 F2T의 컨볼루션을 계산하고 싶어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 똑같다는 거야. F1T를 F2T의 컨볼루션 하나, F2T를 F1T의 컨볼루션 하나, 결과는 같다라는 게 결론이야. 일단 결론은 알아야 되죠? 교환법칙 성립한다. 근데 그 계산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얘부터 볼게요. 얘부터 보면은 F1T를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 타우로 바꿔줘야 된다 했지. 그치? 아까 순서가 여기 앞에서 보면은 자, T를 타우로 바꾸고 마이너스 타우로 바꾸고 T 마이너스 타우로 바꿨어요. 요 순서대로 따라갈 거예요. 자, T를 타우로 바꿨어. 달라진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T를 타우로 바꾼 거. 자, 마이너스 타우로 바꿀 거예요. 마이너스 타우로 바꾸면 자, Y축에 대해서 대칭시켜주면 돼. Y축을 기준으로 플립시켜주면 돼요. 그 다음 거기다가 T를 더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요 T에 따라서 이 값이 타임 시프트가 일어나요. 요게 T 마이너스 타우야. 자, 그러면 자, 아까 우리 했던 게 0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 F1의 T 마이너스 타우 곱하기 F2 타우의 D 타우를 계산해야 되죠. 그치? 컨볼루션이 얘와 얘의 곱이에요. F2 타우 여기 있고 지금 다시 지울게. 얘 여기 있어. 그러면 이 둘 간의 곱은 얘랑 곱을 하게 되면 물론 t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요. t는 지금 시프트 될 거예요. 이렇게. 아까 봤듯이 t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에 대한 아니 제로 마이너스부터 무한대까지에 대한 d 타우를 계산되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이렇게 계속 시프트되는 형태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자, 얘와 얘의 곱인데 지금 얘가 조금씩 늘어날 때마다 지금 곱해지는 요 넓이에 대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정도가 달라지겠지? 그치? 그거를 지금 이렇게 쪼개서 나누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t가 조금 더 움직이면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더해지는데 그 더해지는 폭이 작아지지. 왜냐하면 얘는 일정한 높이를 갖고 있는데 얘는 높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요 값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그것들을 인테그랄을 이용해서 더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F1과 F2의 컨볼루션에 대한 결과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 봅시다. 이렇게 F1과 F2에 대한 거고 F2와 F1에 대한 걸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구했어요. 그러니까 T를 타우로 바꿨어. 마이너스 타우로 바꿀 거야. 그러면 Y축에 대해서 뒤집어주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F1의 타우는 여기 구해놨고 얘를 T에 대해서 또 시프트를 시키게 되면 지금 마찬가지로 요 형태가 T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T의 값에 따라서 얘와 얘의 곱에 대한 인테그랄이에요. 그러면 보면은 자, 잘 생각해. 처음에는 얘가 여기 이렇게 했을 때는 요만큼이 더해졌을 거예요. 그치? 근데 얘가 하나 더 시프트 됐어. 그러면 방금 전에 있었던 그 값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파란색 표시된 요 값만큼이 더해지겠지. 그러면 하나 더 갑시다. 이렇게 간다고 해봐. 그러면 자, 여기 빨간색 더해졌고 그 다음 요거 방금 전까지 있던 거고 거기에 추가로 하나 더 움직였으니까 두 개 더 움직였다고 합시다. 이만큼 있고 이만큼 더 요만큼 더해지고 점점 더해지는 값이 줄어들죠. 여기도 점점 더해진 값이 줄어들었고 그 패턴이 동일하지? 얘도 마치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늘어나는 게 아니라 더해지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값들이 점점 작아지는 값들이 더해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된다는 거 얘기해 놓은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쉬프트를 시켜가면서 곱해주고 인테그랄, 그 곱에 대한 인테그랄을 계산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컨볼루션에 대한 자, 그래프 혹은 그림을 이용한 컨볼루션이에요. 자, 그거를 우리가 13.17에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방금 전에 봤던 그 얘기이고,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계산할 거다라는 거고, 실제로 계산하는 걸 봅시다. 일단, 타우로 바꿔주고, 마이너스 타우까지 해줬어. 지금 이게 H 타우로 바꾼 거고, VI에 마이너스 타우로 바꿨어요. 아까 1에서 3에 위치했던 거니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까지 위치하는 거 맞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t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t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플러스 t, 여기에 플러스 t인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자 다시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t 하면 좀 보기 어려우니까 t-1, t-3이라고 합시다.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얘네 둘이 이거랑 곱을 구해야 돼요. 근데 그 곱의 형태가 구간에 따라서 좀 달라. 일단 여기 요 끝점이 t-1인데 t-1이 여기 0에 닿기 전까지는 서로 교집합이 없죠.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t-1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곱이 0인 거예요. 그래서 VOT가 0이 돼. 그 다음 구간. 자, 그 다음 구간은 이제 여기에 대한 거예요. 여기야. 일단 t-1이 0보다는 커야 돼. t-1 0보다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자 t-3이 0이 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이 서로 곱해지는 이 구간이 이런 삼각형 모양이 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유지하는 구간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 요 길이가 얼마예요? t-1지. 높이는 얼마겠어? t-1지. 그래서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넓이만큼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이 이제 요 구간인데 요 구간에서는 이제 요 t-3이 0보다 커야 되고 t-1이 4보다 작은 구간이에요. 요 안에 요 공간 안에 딱 들어와 있는 구간. 그러면 자 요거를 사다리꼴이라 그러나? 이렇게 생긴 거? 사다리꼴을 넓이 구할 때 자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자 이 길이 얼마야? t-1 그치? 요 길이가 t-1이고 이 길이 얼마예요? t-3이에요. 이거 두 개 더하고 요 높이는 얼마예요? 2지. 그치? t-1과 t-3 사이니까 높이 2고 거기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사다리꼴 높이 나오는 거 맞지? 그렇게 계산하면 값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얘랑 얘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하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는 자, t-1은 4보다 커졌어요. 근데 t-3은 4보다 작은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긴 구간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거는 자, 요 길이는 t-3인데 요 길이는 4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밑변과 높이라고 아니 밑변과 윗변이라고 한다면 4와 지금 t-3을 더하고 요 높이는 요 길이는 얼마겠어? 4에서 t-3을 뺀 것만큼이 되겠죠. 거기에 곱하기 2분의 1을 하게 되면 지금 요 곱에 대한 것이 나오겠죠. 그렇게 계산하면 지금 여기 뒤에 대한 거 나오고 자, 그다음에 t-3이 4보다 커지면 겹치는 건 없죠? 그래서 0이 돼요. 자,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프적으로 혹은 그림을 따라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요 13.17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합시다. 동진이? 이동진? 네, 교수님. 질문? 아직 없습니다. 좀 더 공부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해는 어느 정도 됐어요? 네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예제예요. 마지막 예제고, 요게 13장의 마지막이에요. 자, 14장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긴 할 건데, 뭐 그때도 얘기했지만 14장은 전체가 다
시험 범위에 포함되진 않고 그중에 이제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부만 포함시킬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배워보면 알겠지만 14장은 현장에서 시험 보지 않는 이상 문제 내기 되게 어려워. 뭐 모대 플랫이라는 걸 그려야 되는데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내야 될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대면 수업을 한다고 하니 그때는 낼 수 있겠지.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봅시다. 이거는 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V2T라고 하는 것을 구하라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자, VS가 지금 뭐 이런 드라핑 펄스라고 되어 있네요. 이 B에 그려져 있는 게 VS에 대한 이제 그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고, 요거를 드라핑 펄스라고 여기 표시해놨어. 자, 그랬을 때 V2의 제로 마이너스가 0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초기 조건이 0이란 얘기예요. 뭐 문제에서 좀 다양하게 써놨는데 여기서는 이거를 가지고 초기 조건을 알려줬어요. V2의 제로 마이너스가 0이다. 초기 조건이 0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임펄스 응답이 아니라 전달함수를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지금 보면은 입력 VS, 그 다음에 출력을 V2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 얘를 우리가 전달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우리가 뭘 해야 돼? S도메인 회로로 바꿔줘야 되지. 근데 여기 V2의 제로 마이너스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이 초기 조건이 0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얘를 출력을 봤을 때 얘를 그냥 우리가 SC분의 1로만 바꿔주면 되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전류원이나 전압을 고려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자 얘를 15 S분의 15로 바꿔주면 되죠. 얘는 그냥 3, 얘는 15, 얘는 VS의 S. 그리고 얘도 뭐 V2의 S로 봐주면 되겠네. 그러면 자 HS라고 하는 것은 전달함수는 VS의 S분의 V2의 S로 보면 되지. 어떻게 구하면 돼? 전압 분배 법칙. 지금 이거 두 개에 대한 병렬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게 되면 지금 이 VS의 S가 5ohm과 이것의 값에 임피던스 값에 비례해서 나눠지게 되고 지금 여기 있는 얘는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양변 모두에 여기 V2T만큼의 전압이 걸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와요. 이해돼요? 지금 자 요게 여기 지금 3ohm과 15분의 1페럿이라고 하는 임피던스의 S도메인에서의 지금 합성 임피던스를 구한 거고 거기에 5를 더했고 그러니까 그 합한 것분에 지금 여기 요 부분에 대한 B를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H 오브 S 구했으니까 우리가 이것의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구하게 되면 H 오브 T를 구할 수 있죠. H 오브 T 구하면 여기 3에 대한 스케일링 팩터 이거 잡아주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기본 형태에 대한 익스포넨셜 함수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보면 돼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V2T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V2T가 지금 얘와 얘의 컨볼루션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타임 도메인에서의 합성이니까. 지금 V2S가 HS 곱하기 VS의 S라고 하는 거는 V2T는 타임 도메인에서 HT와 VS의 T의 컨볼루션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우리가 구한 HOT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렇게 해서 써줬고 거기에 VS를 우리가 이렇게 주어졌으니 얘네들을 놓고 계산하면 자 여기 UT 마이너스 UT의 U의 T-2 얘는 결과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적분 구간을 줄여줘요. 그래서 적분 구간이 0에서 2로 줄어들었어. 그래서 얘를 자 0보다 아니 T가 0보다 T가 2보다 큰 구간 그리고 0과 2 사이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풀게 되면 값이 저렇게 나오더라. 자, 요 계산은 각자 해보도록 합시다.